오늘 영상은 갑오징어 낚시를 위해서 로드, 그리고 릴, 합사 원줄, 그리고 릴, 뽕돌, 그리고 채비, 애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게감과 연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게감을 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 무게감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저항감을 이런 챕이라든지 아니면 로드의 어떤 강성이라든지 아니면 합사의 어떤 저항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릴이 무거워서 하루 종일 보통 쭈꾸미나 갑오징어는 하루 종일 낚시를 하게 되는데 릴이 무거우면 어, 피로도가 쌓여서 무게감이 어느 순간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 채비는 가지줄 채비를 해서 갑오징어를 노리는 채비를 했는데 과연 이런 채비들의 액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줄 채비를 제가 쇼츠로 영상을 만들었더니 너무 빠르다 아니면 뭐 잘 안 보인다 이런 사용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오늘은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채비 영상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만들어서 채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패키지를 해서 보트에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애기와 뽕돌 그리고 로드 원줄에 그걸 어떻게 묶는지까지 상세하게 오늘은 가치줄 채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가지줄 채비는 보통 3호 베이직 FC 라인으로 만드는데요. 3호로 만드는 이유는 3호의 라인이 가장 그 갑오징어의 예민한 무게감을 제가 받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 3호줄을 주로 채비를 만듭니다. 3호줄 같은 경우는 이 갑오징어가 미세하게 땡기거나 그랬을 때 다른 5호 정도로 할 수도 있는데요. 5호 정도로 하면 유리한 거는 저항감은 더 발생을 해서 손해인데요. 그만큼 또 가짓줄과 뽕돌과 원줄 이쪽으로 트러블이 덜 생기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둘둘 말리는 그런 가짓줄끼리 서로 둘둘 말리는 그런 거는 5호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3호를 제가 계속 3호로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뭐 이게 트러블이 심하게 생겨서 사용을 못할 정도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호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가짓줄 채비 만드는 거를 3호로 하지 않고 10호 여러분들이 제가 만드는 과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10호로 일단 먼저 한 두 번 정도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3호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3호 라인으로 가죽칠 채비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애기 뽕돌 그리고 어떻게 원줄에 그거를 체결을 하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오징어 낚시는 철저하게 무게감을 느껴야 조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낚시입니다.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갑오징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무게감을 그러니까 무게감이라는 건 그 어떤 분들은 무게감이 있고 저항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불리든지 1도 관심이 없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무게감은 갑오징어가 땡기는 아니면 갑오징어가 다리로 아기를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부하 이거를 무게감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항감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감이라고 하면은 아기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땡기는 게 저항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채비라든지 아니면 뽕돌이라든지 아니면 아기의 크기 그리고 원줄의 그 굵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항감이라고 해서 꼭 로드에서는 이렇게 로드에서 링에 스치는 저항감 말고 연신유리 로드가 좋으면은 그것도 저는 저항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로드 초리대가 낭창거려서 되게 얇아서 이게 연질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항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무게감을 느끼는 것에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모든 것을 저항감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비를 하나 만들면서 로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 갑오징어 낚시는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해보면 뭐 아주 고수들이 하는 그런 정도의 조과나 근접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나는 갑오징어 정말 하고 싶고 진심인데 이게 느낌이 안 온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옆에 사람은 잘 잡고 있는데 나는 왜 잡지 못할까?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고수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고 갑오징어 낚시에 감을 못 잡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갑오징어가 내 애기를 물지 않는다. 분명히 애기의 선택이나 그 이유는 애기의 선택이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줄 채비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로 뽕돌을 하고 같이 묶든지 아니면 T형 도래를 사용해서 가지줄을 이렇게 꺼내지 않고 그냥 T형 도래, 핀도래에다 바로 애기를 묶어서 하다 보면 액션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갑오징어들이 내 애기는 그냥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옆에 사람이 뭐 가지줄로 해서 부드러운 액션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직결 채비를 했는데도 조류가 좋아서 반응이 좋던지 근데 그래도 내 애기에는 붙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철저하게 애기가 액션을 주었을 때 갑오징어가 좋아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갑오징어가 싫어하는 그런 액션이 유발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지줄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는 이 3호 FC 라인, 베이직 FC 라인으로 실제로는 제가 사용하는 건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만드는 과정이 눈에 시인성이 좋은 두꺼운 라인으로 해야 잘 보이기 때문에 이 10호 라인으로 오늘 이 가지 추잡을 만드는 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라인을 한 1m 정도, 1m 정도나 1.2m 그냥 자르세요. 그 정도 길이로 1m나 1.2m.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반으로 접습니다. 자, 반으로 접고 요 반으로 접힌 부분이 가지줄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반만 이렇게 요 부분을 자르면 이게 펴져서 30cm나 40cm 정도가 되게 반 접은 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말아서 여기에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요 길이가 한 15cm에서 20cm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중에 펴면 이게 한 30cm에서 40cm가 되겠죠. 그리고 반 똑같이 접었기 때문에 이쪽이 밑이 뽕돌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쪽이 원줄 쪽이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길입니다. 그냥 뭐 원줄 쪽은 좀 짧아도 되고요. 뭐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반 접어서 이렇게 원을 접어서 이렇게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몇 번 말아주죠. 한 5번 정도, 4번도 상관없고요. 5번, 6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양쪽에서 지그시 당겨줍니다. 자, 세게 당겨줍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요 매듭이 있는 데서 자르고 이렇게 펴면
여기는 아기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쪽 그 뽕돌 쪽하고 원줄 쪽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이렇게 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정도 이렇게 만 다음에 이 아기를 묶는 가지줄을 그 사이에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매듭 지었던 부분이 이렇게 딱. 근데 이제 요거를 해보면 이렇게 당겼을 때 요거를 이렇게 만 다음에 요 매듭 이 부분이 딱 여기 그 이렇게 꼬은 그 가운데 정확하게 딱 다 있어야 나중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쑥 꺼내 놓은 다음에 하게 되면 나중에 고게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이 T자 매듭이 완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요게 꼭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과정에 요게 말리는 게 이쁘게 말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로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지그시 당겨야 마찰장이 덜해서 모양도 잘 나오고 나중에 액션을 주다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한 50cm 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 50cm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반 접어서 T자 가지줄 채비 그 아기를 묶는 부분의 부분을 이쪽을 이 경계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커팅.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부분에 아기가 묶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한쪽은 봉돌, 한쪽은 이제 원줄 쪽에 묶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은 갑오징어 낚시를 하면 단차가 한 15cm를 주라고 고수들은 추천을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바다에서 낚시를 많이 해보고 하다 보면 갑오징어가 어떨 때는 모래 같은 데서는 모래 속에 이렇게 몸을 은신해서 철저하게 바닥에 있는 어종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바닥에서 바닥 바로 제로 지점에서 한 30cm 구간까지 갑오징어가 활동 구간인 걸로 뭐 이동 중에도 그렇고 먹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바닥에서 30cm권 내에 갑오징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뽕돌 단차를 한 30cm에서 많게는 한 40cm까지도 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속의 조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애기 테스트를 할 때 수족관에 이렇게 일정 방향으로 블로와를 틀어놓고 물의 어떤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애기 테스트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수도 없이 바다에서 보팅 낚시를 하고 다른 어종 낚시를 해도 조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흐르더라도 또 이게 바람하고 영향도 있고 파도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파도와 바람, 이거는 항상 조류하고 연동이 되지 않고요. 방향이 항상 이렇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조류 방향하고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물속의 조류도 물속의 스트럭처에 따라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회전하면서 수직 회전을 하면서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강도도 우리가 표층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조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이거를 뽕돌하고 다 체결한 다음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뽕돌을 해야 되는 쪽에 핀돌에는 지금 이게 8호인데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가지줄 채비에 이런 도래를 최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이 도래 같은 데서 저항감이 발생하지 않아서 갑오징어
무게감이 실렸을 때 그 무게감을 고스란히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도래를 장착하는 걸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도래도 이렇게 굉장히 얇은 철사로 만들어진 핀 그리고 도래도 굉장히 작은 거 요거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저항감이 덜 생기니까요. 어떤 요선배 선장님은 합사 라인을 매년 주갑철에 매년 갈아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합사에 보풀기가 일어났을 때 그게 저항감을 일으켜서 슬랙 라인을 발생시키면 그것도 또한 무게감을 느끼기에는 저항감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동의합니다. 그 선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선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실은 그 선장님한테 죄송한데요. 저도 사실은 그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합사 라인이 부풀기가 일어나서 그만큼의 슬랙 라인이 생길까?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극한의 갑오징어 무게감을 느끼는 거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선장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선장님처럼 매년 합사를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뽕돌을 연결할 부분에 핀돌의 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갑오징어 낚시에서 도래를 밑에 뽕돌 쪽에 도래를 어떻게 체결하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선상이나 보트 위가 아니어서 뭐 출렁거림도 없고 굉장히 평온한 상태여서 조금 더 좋은데요. 자, 이렇게 일단 뽕돌을 끼우고요. 이거를 서로 교차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교차하고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한번 끼워서 이렇게 빼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도래가 어느 정도 길이로 나와야 될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요. 지금 너무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한 50cm, 60cm 이상만 길어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도래와 요 한 선 끼운 여기를 이렇게 잡고요. 여기가 이 길이를 결정하는 게 됩니다. 이게 한쪽에서 이렇게 잡고 한쪽에서 이렇게 당기면 요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당기면 요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간단하게 도래 묶음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본 결과 제가 팔자 도래 묶음으로 쇼츠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도래 묶음을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인장력이 작용을 했을 때 버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도래 묶음을 두 번 꼬기 이 팔자 매듭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저도 그 한 번 돌 꼬아서 묶는 팔자 매듭은 저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겨 보면 어떨 때 잘 못 묶이면 풀릴 때가 이렇게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번 돌 꼬아서 묶는 팔자 매듭으로 주로 이 갑오징어 낚시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뽕돌 쪽은 됐고요. 그 다음에 뽕돌을 뽕돌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뽕돌은 이렇게 무광을 주로 좋아합니다. 갑오징어나 쭈꾸미들이 자꾸 이런 야광 뽕돌을 사용하게 되면 갑오징어가 얘를 잡고 자꾸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져서 후킹을 했는데 그냥 채비만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사용했을 때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느끼기 힘든 무게감을 빠르게 될 수 있으면 갑오징어나 쭈꾸미가 이 뽕돌을 이렇게 감싸지 않도록 이렇게 무광으로 뽕돌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 모양보다 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낚시마트에 가면 길쭉하게 이렇게
굵기는 그렇게 굵지 않은데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한 12호에서 뭐 14호, 16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선상 낚시가 저는 거의 레저 보트로 개인 보트로 출조를 해서 배의 유속이나 아니면 채비의 정렬을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2호 봉돌과 14호 봉돌만 사용을 합니다. 수심이 좀 깊은 곳이나 아니면 요선배를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뽕돌도 수심이나 아니면 조류에 따라서 한 16호, 18호, 20호까지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저보트 같은 경우는 유속을 인위적으로 가이드 모타로 조절을 해서 채비의 정렬을 아주 쉽게, 아주 부드럽게 채비가 유영할 수 있도록 조리와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2호에서 14호 정도만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한 뽕돌에서 가짓줄 이 부분 가짓줄하고 한 40cm 정도 거의 뭐 지금 45cm 이 정도 이렇게 뽕돌 단차가 됐죠. 요게 제가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저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쭈꾸미보다는 갑오징어에 더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추갑철이 되면 원산도나 아니면 천수만 그리고 마건포에서 나가는 거하돌이 뒤에 삼섬 이제 갑오징어 포인트 1급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외연도 쪽으로 나가는 부속 섬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갑오징어들이 어느 정도 성체가 돼서 빠져나갈 때 그런 섬들을 경유해서 빠져나가죠. 그때 이제 갑오징어는 좀 큰 개체를 잡고 싶으면 그런 조금 빠져나갔을 때 갑오징어를 쫓아가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로 사용하던 애기입니다. 거의 한 어, 6, 7년은 이 두 애기만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야마시타나 요주리 이런 애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의 10년 동안 쭈갑을 열심히 했는데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기고요. 이거는 요주리나 야마시타 애기는 아닌데 이게 요주리의 그 수평 애기를 모방해서 만든 애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6, 7년 동안은 이게 굉장히 잘 물고 요즐이나 야마시타 애기가 필요 없다는 믿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갑오징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후에 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가지줄 뽕돌 단차와 이 애기 길이를 이 정도 합니다. 이 뽕돌이 애기 중심 정도에 떨어질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묶겠습니다. 자, 두 번 꼬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요 밑으로 한번 돌려서 요 부분 끝에 짜투리 라인만 꼭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쑥 당기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매듭이 요 애기의 이 도래가 이렇게 빠지는 세게 당기면 얘가 빠지지 얘가 끊기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라인은 지금 10호기 때문에 더더욱 애기 도래가 뽑히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짓줄 매듭에서 애기가 딱 애기의 뽕돌이 중간 정도에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합니다. 자, 뽕돌 단차가 이렇게 커도 되냐? 저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류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수조에 블로와를 설치해 놓고 인위적으로 조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데 이게 그 블로와를 틀어놓으면 한 15cm 정도의 이렇게 뽕돌 단차를 주고 여기서 가짓바늘이 이렇게 유형을 하게 요 높이의 갑오징어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에는 동의합니다만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속에 이렇게 뽕돌이 담궈지면 이렇게 뽕돌이 채비가 정렬이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이렇게 사선을 이룰 수도 있고 그다음에 뽕 애기도 싱킹 애기 갑오징어를 노리는 애기는 싱킹 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으면 요게 가지줄도 길고 아니면 뽕돌 단차도 이렇게 높아도 어 조류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은 우리가 하루 종일 낚시를 해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고요. 갑오징어를 노리는 포인트는 그렇게 물이 엄청 잘 흐르는 곳에서 어, 이루어지기는 하나 물이 그렇게 강력하게 흐를 때는 갑오징어를 공략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이 살랑살랑살랑 조류가 적당히 흘렀을 때 갑오징어를 잡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채비를 내렸을 때 유속이 항상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물속의 조류 방향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흐르고 있지 않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원줄과 체계라는 부분의 도래입니다. 굉장히 이 도래 구멍에 맞출 수도 없어요. 지금 아까 사용한 뽕돌 핀도래는 12호입니다. 12호. 12호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합사와, 여기도 이제 작은 도래만 쓰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는 육상에서,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이거는 뭐 거의 한 16호 정도 되는 도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집에서 채비 만들 때는 이렇게 작은 구멍에도 이렇게 체결이 가능한데, 보트에 가면은 배도 출렁거리고 파도도 있고 그래서 노을도 있어서 이 핀돌의 이 부분에다 합사나 아니면 쇼크리더를 이 부분에 체결을 할 목적으로 저는 일단 핀도레를 위에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구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 제가 작업이 채비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소 사이즈로 하는 이유는 이런 도래 부분에서 저항감이 발생되는 요인을 최대한 상쇄시켜 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저항감이 최대한 줄어야 무게감이 최대화된다. 라는 저의 나름의 어떤 분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두 번 꼬기 팔자 매듭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이거 이렇게 묶으면 간단하고 빠르게 묶었지만 얘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채비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서 키 포인트는 애기를 묶는 가지줄에는 핀도레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위에 합사하고 원줄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에도 도래를 솔직히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쇼크리터 매듭법으로 그냥 원줄하고 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무게감은 더 극명하게 느껴지지만 채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낚시를 해보면 얘가 채비가 회전을 해서 원줄하고 이 부분하고의 최소한의 도래가 있지 않으면 트러블이 급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도래를 하나 어쩔 수 없이 하고요. 그다음에 원줄하고 체결하는 여기 대충 이렇게 해도 이렇게 체결 작업 보트 험한 바다 위 상황에서도 쉽게 체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펜도레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펜도레는 이 핀 철사도 굉장히 얇아서 물의 저항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 돌에도 구할 수 있는 최소의 작은 거. 요거를 해서 위엔하고요. 그리고 제가 뽕돌 쪽에 이 도래는 조금 더 크죠. 요거는 12호입니다. 그리고 이 12호 도래가 없으면 저는 8호도 씁니다. 왜 봉돌 쪽의 핀도레는 커도 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기가 이 상태에서 갑오징어가 아기를 이렇게 쭉쭉 당기면 이렇게 채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요. 이 상태에서 뽕돌이 정렬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로드의 원줄과 이렇게 채비가 정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류에 따라서 이 아기가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쭉쭉 이 가지줄을 당기면 이 뽕돌하고 이 원줄하고
이렇게 땅을 찢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아기가 이 가지줄을 이렇게 당기거나 무게감이 채비가 정렬돼서 갑오징어가 당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그시 당겨 보면 이 무게감이 뽕돌의 무게감보다는 갑오징어의 무게감이 바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믿으시고요. 제가 직결보다는 갑오징어 아기가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 갑오징어가 이렇게 당기면 원줄에 로드에 바로 무게감이나 아니면 갑오징어의 당기는 느낌이 당연히 빨리 그 느낌이 오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초보 입장에서는 좀 무게감을 덜 느끼거나 아니면은 갑오징어를 이렇게 꼬시는 액션을 이렇게 고수들처럼 잘 하지 못할 때는 이 가지줄이 엄청나게 유리한 점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류와 부드러운 액션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갑오징어는 그런 부드러운 액션을 좋아하지 이 직결로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이렇게 고수들은 굉장히 천천히 해서 수평 애기를 딱 사용을 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애기 액션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낚시꾼이 잘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날 날씨도 좋아야 되고 또 물속 유속도 조류도 적당하게 흘러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매칭될 때만 갑오징어를 잘 잡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갑오징어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지줄 채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쭈꾸미 갑오징어를 열심히 하러 다닐 때 정말 갑오징어 프로라고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 가지줄 채비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분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지폐퍽에다가 한 몇 개, 한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에 다 넣으면 나중에 이제 채비끼리 트러블이 생겨서 뺄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허사가 되니까 여기다 뭐 한 세 개 정도를 이렇게 수납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세 개를 주시면서 요게 갑오징어를 위한 우리 전통적인 어부 선배님들의 매듭법을 활용해서 이런 채비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때 이후로 저는 가비 낚시를 하든 쭈꾸미 낚시를 하든 무조건 이 채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쭈꾸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가지줄 채비가 유리한 거는 이쪽 인천권에는 쭈꾸미 개체와 가비 개체가 공이 지금 엄청 개체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안권이나 안면도권 이런 데서는 거의 가비를 한 20마리 잡으면 쭈꾸미는 한 마리 잡을까 말까 이렇게 역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쭈꾸미도 잡고 갑오징어도 잡겠다고 그러려면 또 이 봉돌에 뽕돌하고 이 애기도 요 부분에 이렇게 하나 끼워 놓으면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갑오징어를 갑오징어 낚시를 하면서 쭈꾸미를 노릴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갑오징어만을 생각하면 저는 이 뽕돌 쪽에 애기 다는 거를 극구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감이 두 배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밑걸림이 심해지고 굉장히 불리한 부분만 많아지지 유리한 부분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갑오징어 어떨 때는 쌍거리도 나오지 않느냐. 쌍거리 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저는 한 마리씩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쭈갑을 같이 공략을 할 때는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갑오징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밑에 애기는 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오징어의 예민한 그 땡김이나 아니면 무게감이 실렸을 때 그 느낌이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액션을 만들 때 얘가 방해가 됩니다. 얘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코 추천하지 않고요. 자, 애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뽕돌 이야기는 말씀드렸죠. 뽕돌은
조류와 연동이 돼서 동기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채비 정렬을 할 수 있으면 뽕돌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을 느끼기에는 작을수록 좋지만 너무 작아도 10호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는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 활성도가 좋거나 아니면은 쭈갑 낚시는 굉장히 잡는 마리수 싸움이기 때문에 속공을 해야 되는데 이 뽕돌이 너무 작으면 얘가 속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한 18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뽕돌은 이런 뽕돌로 채비를 바닥에 내리게 되면 땅 찢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한 데 조리가 좀 세게 가면 또 여기 채비가 뜰 수도 있고요. 뜨면 안 됩니다. 쭈갑 낚시에서 채비가 뜬다는 거는 대상 어종의 그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뽕돌 무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뽕돌 이야기는 됐고 애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한 1년, 작년, 재작년까지는 수평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애기 말하면 갑오징어, 특히 갑오징어를 하려면 뭐 수평 애기를 써야 갑오징어가 잘 문다. 이 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수평 애기가 갑오징어를 위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 이렇게 이 애기보다 훨씬 몸집이 훨씬 한 3분의 5분의 3 정도 되는 애기 요런 게 유행을 하죠. 쪼꼬미 애기. 솔직히 저는 수평 애기든 뭐든 얘보다는 쪼꼬미 애기가 더 유리하다. 갑오징어 낚시나 쪼꼬미 낚시에. 왜? 얘는 채비 정렬을 해서 조류 물과 이렇게 저항감이 생기면 얘보다 훨씬 그 저항감이 커집니다. 몸집이 크니까 부피에 따라서 저항감은 비례하기 때문에 저항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류에 의해서 더 부드러운 물이 좀 덜 가도 얘가 오히려 부드러운 액션을 연출하기가 좋지 얘가 뭉턱하게 이렇게 크게 조류와 반응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평이 초반에 우리 국내에서는 왕눈이 애기만 있었을 때 수평 애기에 우리나라 애기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쭈갑의 진심인 고수분들이 수평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뭐 물에 이렇게 침강도 시켜보고 그거는 수평이 아닌 것보다는 갑오징어를 유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가비 낚시를 하면서 충격을 받은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요주리에서 나온 애기인데요. 제가 요주리 애기를 뭐 이렇게 뭐 선전하고 아니면은 뭐 이거를 홍보하기 위한 뭐 그런 영상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꼈던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레저보트를 타고 지인하고 이렇게 낚시를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애기와 이 쪼꼬미 애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분은 이 수박 틴셀 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애기를 사용해서 더 먼저 잡고 스타트도 먼저 끊고 두세 마리를 먼저 잡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지인이 이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인이 20마리 잡는 동안 저는 한 5마리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요 얘기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그 지인이 저분이 저런 정도 내가 이렇게 잡을 때 저분이 저렇게 잘 잡지 못하는 거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요 수박텐 쉘도 아닌 요 화이트 고추장 얘기를 하나 주더라고요. 요거를 받고 제가 딱 얘기를 이 가지줄 채비에 딱 바꾸는 순간 그분의 조과를
배가 하는 조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요런 애기보다 바닥 걸림이 덜해서인지 그날 한 11시 반쯤에 제가 요 얘기로 변경을 했는데, 요거는 약간 그 V 훅이고 얘는 약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돌아서 훅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비슷한 뭐 벌림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얘가 바닥 스트럭처나 안반에 아니면 그런데 잘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엄청난 조과를 이루면서 이 하얀 이 애기가 까맣게 흑인이 될 정도로 이 얘기로 갑오징어를 이거를 주신 지인보다 제가 훨씬 많이 이 조과를 올렸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요 얘기 하나 받고, 근데 이제 도대체 이 얘기가 어떻게 이런 얘기들하고 다르길래 그럴까, 이제 나름 생각도 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물에도 한번 담궈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침강을 시켜보면 그대로 수평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바닥까지 수평으로.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수평 얘기가 아니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지맘대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냥 이렇게 떨어졌어요. 물속으로. 프로팅은 아니기 때문에 싱킹이요. 근데 얘는 물에 딱 담그면 이렇게 수평으로 놔도 바로 수직으로 서서 이렇게 바로 떨어집니다. 이 수평 애기의 싱킹 능력보다 얘는 약간 걔보다 빠르게 침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이 쪼꼬미 애기보다 이 쪼꼬미 애기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날렵합니다. 날렵하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받아도 굉장히 더 부드럽고 더 조류와 동기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직결로 했을 때보다 가지줄로 했을 때 더 좋다는 거는, 이렇게 이걸 묶고 가지줄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이렇게 서 있다가도 항상 물속에는 조류가 멈출 때는 갑오징어 낚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수조에 이렇게 담갔을 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물속 바닷속은 항상 조류도 흐르고 아니면 배가 흐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짓바늘을 이렇게 달게 되면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호핑 액션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떨어지는 요 45도 정도로 이렇게 가짓줄에 구속이 돼 있으니까, 구속이 안 돼 있다면 또 뭐 이렇게 조류로 영향을 이렇게 수직으로 침강을 하겠지만 어, 가짓줄에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45도 정도 각도를 이루면서 호핑이 올라가는과 상승과 하강을 요 각도로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 애기의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애기 만드시는 분들이 쪼꼬미까지 가는 건 좋았어요. 근데 어, 요주리에서는 우리 쪼꼬미보다 훨씬 날렵한 애기, 그리고 이 수평도 아니고, 저는 이게 처음에 수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훅이 바닥으로 향하고 바로 침강을 합니다. 이런 수평 애기보다 침강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얘는 슬그머니 가라지면 얘는 쑥 벌써 땅을 찍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수조에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고, 수평 애기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런 수평 얘기는 직결 채비로 했을 때는 훨씬 얘보다 유리할 거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직결 채비에는 수평 얘기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갑오징어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짓줄을 생각을 한다면 뭐 굳이 꼭 요주리 얘기가 아니어도 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네 얘기인가요? 뭐 키우라 뭐 어쩌고 최근에 올해 우리나라 조업체에서도 굉장히 어, 퀄리티와 좋은
우리한테는 좋은 가격대가 아니죠. 파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비싼 가격에 이와 비슷한 어떤 이렇게 침강을 하고 비슷한 이런 홀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애기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세네 애기나 이런 애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할 정보가 없는데요. 거기서도 뭐 이렇게 침강 속도나 아니면 이런 그런 가짓줄과 이게 매칭이 됐을 때 얘가 이루는 액션을 생각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어, 만들고 있을 거고요. 단지 제가 이 제품을 제가 예로 든 거는 너무 극명하게 지금까지 제가 진짜 친한 지인이 뭐 야마시타나 요주리 애기를 뭐 한 100개를 샀다 그러면 아이 바보 같은 자식 애기 그냥 이거 뭐 1,000원, 1,000원, 2,000원 사이 이런 애기도 나 갑오징어 너보다 많이 잡아. 꼭 그런 거 써야 돼? 하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유독 가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 이 애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예로 들 수밖에 없는 거는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에 지인들과 레저보트를 타고 한 보트가 한 5대 정도 이렇게 같이 동출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활성도가 좋을 때는 그분들도 잘 잡고 나도 잘 잡았어요. 근데 활성도가 물이 이제 안 가고 하는데 이 애기와 가지줄 채비를 가지고 저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물이 멈추면 약간 한 5, 6m만 캐스팅해서 바닥을 쓱쓱쓱 끌고 오는 과정에서 100%의 그 갑오징어의 어필을 이뤄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경험은 제가 물이 안 가서 약간 5, 6m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침강할 때 여지없이 폴링 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뭐 90% 넘는 폴링 바이트를 받아서 야 얘가 가짓줄하고 이 애기가 어, 갑오징어들이 이 활성도가 굉장히 낮아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는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자, 애기는 이렇게 해서 요줄의 얘기는 빼겠습니다. 자, 요줄의 얘기는 그만하고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이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선상 낚시를 가거나 하면 유튜버들이 그날의 어떤 노드, 릴, 그다음에 합산은 몇 호로 쓴다. 그리고 몇 점대 릴을 쓴다. 뭐 뽕돌은 몇, 그리고 채비는 가지줄이다, 직결이다. 애기는 어떤 거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애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채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뽕돌 호수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로드와 릴, 그러니까 제가 갑오징어의 무게감을 느끼기 가장 좋은 방법, 그걸 방해하는 요인은 로드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거의 뭐 한 6, 7년 전부터 어떤 로드를 사용하냐면 심해 갑오징어 전용 로드로 사실은 쭈꾸미를 잡으러 가도 저는 그 로드를 사용해서 정말 금어기가 끝나고 조그만한 쭈꾸미가 이렇게 올라탈 때도 그 로드로 그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오징어의 이 채비 정렬을 딱 하고 있으면 살짝 이렇게 애기를 딱 잡고 살짝 당기는 그런 느낌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오징어가 이렇게 당겨서 당기는 힘을 느껴서 갑오징어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쭈꾸미는 더더욱 그러고요. 내가 채비를 정렬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이렇게 갑오징어가 당기는 거 입질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가만히 잡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쭈꾸미가 올라타서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추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랬을 때는
제가 인위적으로 부하를 걸어서 그 뭐가 올라탔는지에 대한 무게감을 인위적으로 제가 당겨서 그걸 매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크게 해도 안 되고요. 빠르게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무늬오징어, 뭐 샤클이라고 하죠. 갑오징어의 어떤 어필을 위해서 샤크리를 하는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팍팍 움직이는 굉장히 빠른 액션에는 갑오징어가 이렇게 애기를 물리고 쫓아오다가 얘가 막 빠르게 움직이면 갑오징어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들다가도 멀리 거리를 두게 되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급작스런 애기의 이런 액션 변화는 결코 어필은 할 수 있지만 얘가 호기심을 가지고 팍 잡을 수 있는 그런 액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약간 훅이 밑으로 숙여지고 이 정도 45도나 이 정도 각도를 유지하고 살랑살랑 살랑살랑 아니면 이런 각도로 침강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 갑오징어들이 굉장히 환장을 하고 덤비는 거지.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는 갑오징어가 싫어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게감은 이렇게 갑오징어가 땡겨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저도 갑오징어를 낚시를 해보면 한 20마리 잡았을 때 한 마리 아니면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지면 뭐 계속적으로 그런 입질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채비가 정렬되고 약간은 내가 이 애기를 살짝 채비가 정렬돼서 살짝 당겨졌을 때 느끼는 확률이 뭐 거의 90% 이상이지, 이렇게 막 애기가 이렇게 먼저 우리 우럭이나 아니면 광어 이런 꼬리 어군들이 이렇게 막 땡겨가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자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텐션을 원줄과 이 애기가 이렇게 텐션을 조리방향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애기가 향하고 이렇게 일치가 됐을 때 그때 뭔가가 착 잡으면서 그 찰나에 내가 살짝 당긴다면 당연히 이게 갑오징어가 잡고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살짝 당겨보는 거하고 뭔가 올라탔을 때 이렇게 살짝 당겨보는 상황에 무게감이 절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러려면 로드가 굉장히 이런 어떤 무게감이 즉흥적으로 나한테 전달될 수 있는 패스트한 로드, 빠르게 어떤 그런 무게감들이나 아니면 내 액션이 바로 채비의 액션이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로드가 패스트하고 초리 때도 굉장히 하드합니다. 경질 때 가깝습니다. 뭐 그래서 미세한 무게감도 제가 로드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무게감이 그대로 내 손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철저하게 무게감에 쭈갑 낚시를 하기 때문에 눈 감고도 그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올라탔구나 안 탔구나 아니면 땡겨가는구나 이거를 눈 감고도 느껴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끝보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끝보기를 안 합니다. 끝보기를 안 하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무게감으로만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로드도 심히 갑오징어 로드는 뭐 1.8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초리대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쭈꾸미 전용대나 아니면 뭐 티타늄 팁 뭐 해가지고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렇게 확 휘어지고 뭐 8대2 뭐 7대3 뭐 이런 정도의 힘새를 가지고 제 로드는 심해 갑오징어용이기 때문에 팁도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지지는 않고요. 굉장히 딱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이 갑오징어 잡으면 바로 제가 느낄 수 있는 패스트 로드고 경질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로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추부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낚시를 해보면 백호봉돌까지를 제가 사용을 하는데 로드가
추 부하가 약한 로드를 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낚시가 힘듭니다. 뽕돌을 채비를 조작한다는 것은 뽕돌 부하를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건데요. 어, 그 로드가 뽕돌을 자유롭게 하는 맥시멈 하중 뽕돌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자유롭게 채비를 운영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징어 로드 같은 경우는 심해 갑오징어 로드는 맥시멈 추 부하가 30g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는 뭐 한 14, 12호에서 16호 정도? 그 정도 뽕돌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JS 컴퍼니에서 나온 그 참 에어 그 갑오징어 전용 심해 갑오징어 전용 로드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무게감을 더 느끼시려면 그렇게 패스트하고 하드한 로드가 좋다. 그리고 이제 합사 원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뭐 얇을수록 좋습니다. 합사는 얇을수록 저항감이 좋고 채비 정렬 슬랙라인이 발생하지 이렇게 물 조리 방향으로 활처럼 휘어져서 뽕돌하고 정렬이 됐는데 슬랙라인이 발생하면 그만큼의 그 거리는 손해를 보고 요게 이제 무게감에 작동을 했을 때 무게감이 약간 거기서 이 빠른 느낌을 나한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0.6호 0.6호 정도가 가장 좋겠죠. 하지만 0.6호는 너무 약해서 채비 손실도 많고 이렇게 너무 얇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물 묻은 상태에서 릴에 감거나 그러면 약간 채비 이렇게 조작하고 올려서 갑오징어 한 마리 잡고 이렇게 조작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엉키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85에서 1.25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0.85에서 1.25 그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합사 두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는 뭐 6점대, 보통 6점대의 릴이 주력이죠. 6점대, 이렇게 6점대, 7점대는 내가 한 바퀴 돌렸을 때, 한 바퀴, 한 번에 회전했을 때, 이렇게 회수하는 그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면 뭐 7점대도 사용해 좀 이게 드랙을 꽉 잠그면 너무 과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몇 점대 크게 의미 없다. 너무 이렇게 5점대에 쭈갑을 하는데 5점대는 심해에서 개치 큰 거로 할 때는 릴링하기는 되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5점대 정도를 사용하면. 근데 뭐 7점대 이런 거는 부하가 걸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문제 없는 게 드랙을 조절하면 약간 드랙이 풀리면서 감다가 드랙이 풀리면서 하다가 그러니까 그 극복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점대보다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릴에서 경량 얼마나 가벼운 릴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쭈갑 낚시는 뭐 다른 낚시에 비해서 낚시하는 시간이 긴데요. 그렇게 되면은 팔의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 피로도가 또 저항감일 수 있습니다. 피로도가 어깨에 쌓이면 무게감 어느 순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저 같은 경우는 좌행, 우행, 아주 경량릴을 좌행, 우행, 뭐 이런 베이트릴이 완전 조작하기가 정확하지 않은 뭐 만 원, 2, 3만 원짜리도 잘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 정도 아니고 뭐 한 6, 7만 원. 그리고 좀 좋다 하면은 뭐 한 2, 30만 원에서 뭐 국산 도요에서 만든 릴도 정말 가볍고 사용 조작성도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보면. 그런 릴을 하나만 편성하는 게 저는 좌행, 우행 두 로드도 두 개, 릴도 두 개. 하나는 우행, 하나는 좌행 이렇게 편성한 다음에 아침에 둘 다 이렇게 채비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채비 두 개의 애기는 다른 거. 그래가지고 애기가 오늘은 어떤 애기 패턴에 반응을 하는지도 이거를 번갈아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뭐
좌hend으로 쓰다가 어느 정도 피로도가 쌓였다 싶으면 뭐 우hend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쪽에 피로가 집중되지 않도록 무게감을 잃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자, 이제 할 말씀 그리고 액션은 좀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류가 잘 갈 때는 어떤 액션을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요. 실제로 제가 만드는 영상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채비를 완전히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채비를 만들어서 어떻게 제가 저 패키지를 해서 가는지 거기까지 하고 애기를 어떻게 묶는지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1m 정도 이렇게 라인을 3호 베이직 FC 라인 쇼크리더 사용하는 뭐 굉장히 저렴한 그런 라인입니다. 그렇게 나이론보다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쇼크리더 라인보다는 뭐 이거 300m 감겨 있으니까 그게 뭐 한 15,000원에서 뭐 한 2만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자, 1m를 이렇게 잘라서 반 접습니다. 반 접어서 이렇게 또리를 틀어서 이렇게 한번 말아서요. 그 다음에 한번 집어넣고 두 번 집어넣고 세 번 집어넣고 네 번, 다섯 번만 이렇게 집어넣고 지그시 당깁니다. 요쪽 말려져 있는 라인이 한 15cm, 이 말린 길이가 15cm. 그럼 나중에 말린 길이를 나중에 펴게 되면 한 30cm 그 곰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뽕돌이 매달리는 라인하고 그다음에 원줄이 매달리는 라인을 서로 이렇게 교차를 시킵니다. 교차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요. 그 교차된 라인을 이렇게 서로 말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7번 정도요. 그래야 T자로 양쪽으로 기둥을 잡아주는 라인이 많아지겠죠. 한 7번 정도 하고 얘를 가지줄을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 이 부분이 끝에 이렇게 오게 닿게 한 다음에 자, 기둥줄과 원줄을 지그시 당겨줍니다. 너무 팍 당기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침을 바르거나 물기를 좀 발라주면 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리고 이렇게 좀 삐져나가는 거는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그시 당겨줍니다. 지그시 당기면 T자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가죽질 이 채비를 이렇게 당기면 뿌리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쪽을 이렇게 커팅 하면 이 부분이 가지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한쪽을 밑에 쪽으로 가는 거를 뽕돌 라인을 위해서 굉장히 작은 도래를 밑에 뽕돌 묶이는 라인의 도래는 12호를 인터락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가 핀도레를 써보면 인터락이 훨씬 이렇게 좋지. 핀도레 그냥 우리 일반 핀도레는 요거 하다 보면 손톱이 다 이렇게 망가집니다. 이렇게 갈라지거나 손톱에 흠집이 생겨서 한번 낚시 갔다 오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인터락은 이 철사가 더 가늘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고정이 되고 한 8호 정도까지는 인터락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자유롭습니다. 자, 8호 이게 이제 8호를 쓰는 쪽은 뽕돌이 가야 될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요 정도 30cm 정도 뽕돌 단차를 주고요. 이렇게 한번 또라이를 튼 다음에 한번 두 번 꼬기 팔자 매듭. 그런 다음에 우리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도래하고 같이 그 끝에 짜투리 라인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요 뽕돌 쪽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부에는 이거는 한 뭐 16호 정도 되는 핀도레인 것 같아요. 인터락 핀도레. 이렇게 작은 거를 쓰는 이유는 채비의 물 조류 저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서 바다에서 나가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구멍이 굉장히 작아서 끼우는 작업 굉장히 자, 이렇게 또래를 틀고요. 자, 여기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꼬고, 자, 다시 밑으로 여기다 끝 라인을 이렇게 잡고 지그시 당기면 끝. 쉽죠? 자, 팔자 두 번 꼬기 팔자 도레 매듭입니다. 제 쇼츠 영상에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큰 쪽이 도레죠. 그러면 이제 거의 여기다가 애기를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요 쪼꼬미 애기를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끼우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번 꼰 다음에 여기서 두 번 원을 통과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에를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힘듭니다. 밑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얇아지니까 힘드네요. 짧고 얇아지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뽕돌까지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뽕돌 체결됐죠? 그러면 이제 아기가 이렇게 들면 제가 의도한 것보다 뽕돌 단차가 커졌네요. 뽕돌 단차를 좀 줄이겠습니다. 잘라버리고요. 다시 묶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도래를 한번 통과하고요. 두 번 꼬기 팔자 도래 묶음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통과해서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 끝납니다. 자, 여기 한번 뽕돌 단차. 뭐 이 정도 단차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를 바꾸거나 그러면 여기에 핀도라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자르고 하면은 뭐 이 정도로 줄어들겠죠? 가짓줄이. 뭐 그래도 낚시할 때 그런 거를 사용해 보면 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짓줄이 좀 짧아진다고 이 채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줄면 가짓줄이 조금 줄면 주는 대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채비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대충 뭐 이렇게 둘둘 같이 말아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퍼팩 조그마한 담배갑보다 좀 큰 지퍼팩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한번 낚시 갈 때 한 3, 40개? 어떨 때는 뭐 한두 개 채비 쓰고 복귀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갑오징어와 문어 채비, 그리고 문어 낚시 요령, 그리고 갑오징어 액션에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갑오징어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내가 물때에 따라서 갑오징어를 공략할 포인트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요 영상을 다음 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